사람의 말버릇 하나가 말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고 도움이 끊이지 않으며 생각지도 못한 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비밀이 거창한 능력도 재산도 아니라 단 한 가지 말버릇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그 말을 잘못 사용하다가 결국 사람도 기회도 조금씩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그 한마디로 노후의 복을 스스로 끌어당깁니다. 과연 말년의 복이 터지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습관처럼 사용하고 있을까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의 노후운을 바꿀지도 모르는 그 의외의 말버릇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평생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삶이 편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 설명하고 또 설명했지만 그 사람은 결국 처음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던 순간 말입니다. 그때 당신은 조금 지쳤을 것입니다. 말은 당신이 했지만 에너지는 당신에게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말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 있고 애초에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합니다. 계속 설득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말을 줄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격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경험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였던 정약용 역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많은 논쟁과 정치 속에서 살았습니다. 학문을 논하고 정책을 논하고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긴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강진에서의 유배는 18년이나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수많은 편지를 쓰고 수많은 책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로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용히 살펴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현대의 삶에서도 이 장면은 자주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경험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자녀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때 많은 부모가 실망합니다. 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 거리를 두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기 전까지는 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젊었을 때 그랬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었지만 결국은 스스로 경험을 통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어떤 사람은 이런 습관을 갖게 됩니다. 말을 길게 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할 때 그 사람은 짧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은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말로 이기는 것은 순간의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오해합니다. 침묵하면 약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말을 줄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말은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은 아무 데서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낸 세월은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치도, 권력도, 논쟁도 그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그는 더 깊은 관찰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쓰며 이런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말로 세상을 밀어붙이기보다 먼저 자신을 단단히 하라는 태도였습니다. 이 태도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동료는 자신의 생각이 항상 옳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계속 논쟁하거나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보통 첫 번째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두 번째가 훨씬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말버릇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아니, 그건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이 짧은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를 인정한다는 의미도 있고 더 이상의 논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겠다는 태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사람은 정말 당신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미 자신의 생각을 정해놓은 사람일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많은 상황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듣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말을 합니다. 이 둘을 같은 방식으로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관찰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상대의 태도를 살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야 말을 합니다. 혹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대화는 짧게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관계는 설명하지 않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단 한마디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말 뒤에는 긴 설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많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경험과 조금이라도 닿아 있다면 잠시 조용히 생각해 보아도 좋겠습니다. 당신의 말이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말입니다. 사람은 종종 이해받고 싶어 말을 합니다.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설명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무거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설명은 처음에는 관계를 돕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해를 풀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설명이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설명은 오히려 또 다른 설명을 부르고 결국 끝나지 않는 대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조금 더 자세히 말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에 다시 설명합니다. 그렇게 몇 번이 지나면 어느 순간 피곤함이 밀려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설명의 이유가 단순히 오해를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도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을 더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설명을 통해 풀리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조선 후기 학자였던 정약용 역시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정치의 중심에서 활동했습니다.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고 많은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세계는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해관계와 감정, 그리고 권력이 얽혀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는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 유배를 가게 됩니다. 강진에서의 긴 유배 생활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 사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많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 속에서 그는 한 가지 태도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사람을 끝까지 설득하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는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때로 설명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자신의 공부와 글쓰기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우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일보다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일이 훨씬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삶에서도 비슷한 상황은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일을 오해합니다. 당신은 상황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이미 자신의 생각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계속 설명하려 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황이 더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상대는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유지하기 위한 이유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조용히 한 발 물러나는 선택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의 설명을 멈추는 말입니다. 설명을 멈추는 순간 마음의 무게도 조금 가벼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어려워합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가 남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든 오해를 없애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당신을 오해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든 완전히 바꿀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사람들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설명보다 관찰을 선택합니다. 누군가의 반응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용히 살펴봅니다. 그 사람이 이해하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인지 말입니다. 이 차이를 알게 되면 대화의 방식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이해하려는 사람에게는 차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의 대화는 에너지를 빼앗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닫은 사람에게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짧은 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은 논쟁을 끝내는 조용한 방식입니다. 상대를 공격하지도 않고 자신을 낮추지도 않습니다. 다만 더 이상의 에너지 소비를 멈추는 선택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이 대화는 정말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서로의 생각을 반복하고 있을 뿐일까요? 이 질문은 당신의 시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인간의 본성을 깊이 관찰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말보다 삶을 기록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말을 더 많이 남겼습니다. 그 결과 그는 수백 권의 책과 수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조용한 성찰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삶이 더 편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말은 줄일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설명하려는 습관을 조금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사람을 더 차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말이 필요한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설명보다 침묵이 더 정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한 발 물러나 관찰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해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해할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둘 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해하려는 사람은 말을 들으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마음속에 남겨둡니다. 그래서 대화가 이어질수록 표정이 조금씩 바뀌고 말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해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끝나기만을 말입니다. 그리고 곧 자신의 생각을 다시 말합니다. 대화는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평행선을 그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차이를 늦게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설명하고 조금 더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상대가 이해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마음속에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때때로 씁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대화를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 후기 학자였던 정약용 역시 이런 인간의 모습을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그가 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시절, 조정에서는 수많은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정책을 두고 의견이 갈렸고 학문을 두고도 서로 다른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글과 말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논쟁이 진실을 향해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논쟁은 진실보다 권력에 가까웠습니다. 어떤 논쟁은 논리보다 체면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 논쟁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그는 점점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배지에서 보낸 세월 동안 그는 특히 이 점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는 노력은 결국 자신을 지치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을 설득하려는 말보다 사람을 이해하려는 관찰에 더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이 태도는 오늘날의 삶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사이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나 친척은 항상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더 강하게 말하려 합니다. 더 분명하게 설명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가 결국 인정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지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논쟁은 상대의 에너지를 빼앗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의 에너지를 먼저 빼앗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이해하려는 사람일까? 아니면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사람일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꿉니다. 만약 상대가 이해하려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생각을 조금씩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처음부터 마음을 닫은 사람이라면 긴 설명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말을 줄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황에서 많은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걸 좀 들어봐. 왜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의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은 논쟁을 피하는 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대화를 정리하는 말입니다. 상대의 생각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설득하려 하면 시간이 끝없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는 짧게 끝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정약용이 남긴 글을 보면 그는 인간을 이상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욕심과 체면, 그리고 고집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보다 행동을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긴 말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 속에서 드러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말하는지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말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을 멈추고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당신이 설명을 멈추는 순간 상대의 태도는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말만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결정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당신의 말은 귀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과는 짧은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말이 가장 편안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침묵 속에서 당신은 조금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큰 말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작은 말버릇에서 조용히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설명을 길게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려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 속에는 종종 또 다른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을 짧게 합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그 이상은 덧붙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무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짧은 말 속에 많은 생각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말버릇이 조금씩 바뀌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젊을 때는 많은 것을 설명하려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이해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다른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설명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점점 단순해집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이런 이유 때문에 맞지 않아.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짧은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도입니다.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모든 일을 설명하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였던 정약용 역시 말의 절제에 대해 깊이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많은 글을 남겼지만 동시에 말의 힘과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 속에서 살아본 사람은 말이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의 유배 시절은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강진에서의 긴 세월 동안 그는 많은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항상 화려한 말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짧고 담담한 문장이 많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태도는 큰 결심보다 작은 습관에서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항상 마지막 말을 하려고 합니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은 조금 다른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항상 이기려 한다는 인상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짧게 말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조용히 듣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존재감이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더 주의 깊게 듣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은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말의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말이 적어질수록 말의 무게는 자연스럽게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말의 양을 줄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말의 방향을 바꿉니다.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말에서 상황을 받아들이는 말로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사이에서도 이런 차이는 쉽게 나타납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결정을 할 때마다 길게 조언을 합니다. 경험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그 말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부모는 더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점점 효과를 잃습니다. 반대로 어떤 부모는 짧게 말합니다. 네가 생각한 대로 해봐라. 이 말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이해에서 나오는 말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경험해야 배우기 때문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에너지를 쓸지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가장 지혜로운 말버릇은 화려한 표현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은 상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세상에는 여러 생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말입니다. 이 말버릇을 가진 사람은 대화를 오래 끌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말하고 그 이상은 남겨둡니다. 그 침묵 속에서 상황은 자연스럽게 정리되기도 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이기기 위해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말의 방향을 바꿉니다. 정약용은 오랜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권력을 잃은 사람,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말입니다.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사람의 그릇은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태도의 절제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말을 조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많이 말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만 말을 쓰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은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대화를 하며 살아가지만 모든 대화에 같은 힘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선택합니다. 어떤 대화에는 깊이 참여합니다. 그러나 어떤 대화에서는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리고 그때 조용히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짧은 말은 때로 긴 설명보다 더 많은 평온을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말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나누려면 더 자주 설명하고, 더 자주 조언하고, 더 자주 이야기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다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관계는 말을 많이 할수록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기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내 생각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때로는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계는 설명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더 오래 유지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관계에서도 의견이 다르게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차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형제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생각은 다릅니다. 어떤 형제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형제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면 관계는 편안합니다. 하지만 한쪽이 계속 상대를 바꾸려 한다면 관계는 점점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 속에서 말을 조금 줄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멀리하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였던 정약용 역시 이런 균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긴 유배 생활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족에게 많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편지에는 사랑과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가족의 삶을 지나치게 통제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녀에게 공부를 권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스스로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전했지만 모든 선택을 대신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거리의 지혜였습니다.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은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의 삶을 하나의 독립된 세계로 인정합니다. 현대의 삶에서도 이런 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녀가 직업을 선택하려 할 때 부모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합니다. 그 조언은 진심에서 나옵니다. 자녀가 더 안정적인 길을 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부모가 계속 설명을 반복하면 관계는 긴장되기 시작합니다. 자녀는 자신의 선택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부모는 자신의 마음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말을 조금 줄이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길이라면 한번 해봐라. 이 말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자녀의 삶을 존중한다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관계 속에서 말을 줄이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숨쉬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마음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설명보다 기다림이 더 필요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낸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통해 인간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서로 영향을 주지만 서로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에게도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경험을 조용히 나누었습니다. 이 태도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을 조금 줄이고 대신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더 편안한 관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버릇을 갖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은 상대의 생각을 인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더 이상의 논쟁을 만들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 뒤에는 조용한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 속에서 관계는 숨을 쉽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이해하려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사람을 바꾸려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사람을 이해하려 하면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사람을 바꾸려 하면 마음이 점점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단단해진 마음은 결국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말을 멈추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짧은 말 하나로 충분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말은 논쟁을 끝내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말을 줄이면 처음에는 조금 어색합니다. 무언가 해야 할 말을 남겨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화가 길어야 관계가 깊어진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묵이 생기면 그 자리를 다시 말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 다른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을 줄이는 순간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말할 때보다 들을 때 더 많은 정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대화가 계속 이어질 때는 상대의 말이 당신의 말 위에 덮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을 멈추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상대는 계속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잠시 생각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속에서 그 사람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조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찰의 시작입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였던 정약용은 이런 관찰의 힘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시절 그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치의 중심에서 멀어졌고 많은 사람들과의 논쟁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글을 읽고 글을 쓰고 그리고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농부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마을 사람들의 생활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그곳에서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걸린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 작은 권한이 주어졌을 때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말입니다. 그는 이런 모습을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단순한 학문적 글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관찰한 기록이었습니다. 그가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큰 말보다 작은 행동에서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줄이고 사람을 보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현대의 삶에서도 이런 관찰은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가 항상 좋은 말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협력과 팀워크를 이야기하고 서로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만 들으면 훌륭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다른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이 오면 그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도 하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때 당신이 처음부터 많은 말을 했다면 이런 모습을 보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을 줄이고 조용히 지켜보면 사람의 행동이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친척은 항상 정답처럼 들리는 말을 합니다. 서로 도와야 한다고 말하고 가족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 사람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말과 행동 사이에 차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는 사람은 사람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의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을 이상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약함과 욕심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사람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이 태도는 삶을 훨씬 편안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면 끝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이해하려 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이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말을 줄이면 또 하나의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가 끊임없이 말하면 당신은 들을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당신이 조용히 듣고 있으면 상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생각, 습관, 그리고 태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관찰하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는 말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보다 시간을 통해 결론을 내립니다. 이 태도는 삶의 많은 갈등을 줄여줍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불편한 말을 했다고 해서 바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시 멈추고 상황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단지 순간적인 감정으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의 진짜 생각이 조금 더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두고 보는 태도는 당신의 에너지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말을 해야 할 순간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순간일까요? 이 질문은 대화를 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느린 대화 속에서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을 줄이는 사람은 조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결코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듣고 있고 보고 있고 그리고 판단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말 뒤에는 긴 관찰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의 모습은 조금씩 드러납니다. 사람은 종종 자신의 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조금 더 설득하면 상대가 이해할 것이라 생각하고 조금 더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 믿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어느 순간 조용히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설명으로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이미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말을 들어도 마음속에서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 결론은 논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경험과 감정, 그리고 오랜 습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차분하게 설명해도 그 사람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노력합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고 더 길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종종 같은 자리에서 반복됩니다. 말은 늘어나지만 이해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말의 방향을 조금 바꿉니다. 설득을 위한 말에서 받아들이는 말로 말입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였던 정약용 역시 이런 태도를 삶 속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정치 속에서 수많은 논쟁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정책을 설득하고 논리로 상대를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배라는 긴 시간을 겪으며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논리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강진에서의 세월 동안 그는 수백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학문을 정리하고 세상을 관찰하고 자신의 생각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설득하려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다듬는 글이었습니다. 그 조용한 태도 속에서 그의 삶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오해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설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설명이 끝났는데도 상대가 여전히 같은 생각을 반복한다면 그때는 다른 선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말을 하는 대신 대화를 조용히 마무리하는 선택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말은 패배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오해를 반드시 풀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오해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붙잡고 설명하려 한다면 당신의 마음이 먼저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사람들은 조금 다른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이 대화가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정말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많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이런 선택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자녀는 자신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 모두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서로 다른 시간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럴 때 부모가 끝까지 자신의 말을 밀어붙이면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조금 줄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내 생각도 이해된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서로 다른 삶을 존중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말을 줄이는 태도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보다 자신의 생각을 조용히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곁에서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말이 적은 사람은 때로 더 많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의 말은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꼭 필요한 순간에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긴 유배 생활 속에서도 삶의 균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과 거리를 두었지만 세상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논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모든 오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공부와 생각을 깊게 만드는데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이 태도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의 말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계속 흘러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삶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이면 당신의 에너지는 조금 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점점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말 속에는 긴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말은 세상을 포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가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일은 가능하지만 세상을 모두 설득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말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은 조금 다른 평온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논쟁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는 평온, 모든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는 없다는 평온. 그 평온은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바라볼 때 사람의 모습은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됩니다. 어떤 대화는 이어갈 가치가 있고 어떤 대화는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선의 학자 정약용이 긴 유배 생활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꾸려는 말보다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조용했지만 깊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에너지를 더 신중하게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가장 지혜로운 말은 아주 짧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말 뒤에 이어지는 침묵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진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전히 진실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진실은 말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